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하층 식생을 실내에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야외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하층 식생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자세한 모양, 형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다, 잘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것을 오늘은 실내에서 직접적으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하층 식생 중에 침엽수 6가지, 화렵수 6가지에서 12개의 수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형태라든지 특징 그리고 그 나무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필기와 연관지어서 필기 때 외웠던 그런 내용들도 조금씩 같이 가미를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수목의 12가지 수종을 좀 재미있게 그러한 내용들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사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직접적으로 찍은 사진들이다. 그래서 제 컴퓨터 안에는 몇만 장의 그런 수목 사진들이 있어요. 제가 원체 수목을 좋아하고 관심 있다 보니 많이 찍었고 또 이제 당연히 제가 이제 이걸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더 많이 찍었겠죠. 이 외에 12개의 수종 외에 저희 이제 이 산림실기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칼라로 굉장히 많은 수종들이 나열이 되어 있죠. 시험에 나오는 하층 식생 종류를 70에서 80개 정도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12개를 오늘 뽑은 거고요. 그래서 더 다양한 하층 식생을 공부를 하실 거면 이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교재에는 187장에 제가 사진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다양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오늘은 그 중에 12개의 수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층생도 공부도 공부지만 그 재미있게 나무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들어봐요. 나무 이야기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1번부터 해서 하나씩 보시도록 할 건데,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나무가 무슨 나무다 여러분? 소나무죠. 이거 보시면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소나무에 대한 것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누가 봐도 여러분 딱 얘는 소나무예요. 왜냐? 우리는 소나무를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많이 접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또 흔하지 않는 내용들,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소나무 잎이에요. 자, 소나무 잎은 여러분 몇 개로 이루어져 있나요? 한 엽속이, 잎의 다발이라고 부르는 것이 엽속이에요. 한 다발이 2개 잎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엽속이에요. 이건 뭐 기본적인 거니까 그렇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아래에는 소나무의 새 잎이 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위에는 우리가 소나무는 잘 알지만 이 위에 있는 요 빨갛고 동그란 공 같은 게 뭔가? 바로 여러분 얘가 암꽃이에요. 암꽃. 자, 우리는 물론 이제 암꽃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솔방울이 열리는 침엽수에서는 암꽃, 수꽃이라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는 암구하수, 수구하수다라고 얘기해요. 암꽃, 수꽃을 얘기할 때. 자, 얘는 어쨌든 암꽃이에요. 그러니까 암구하수예요. 얘가 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방울이 되는 거예요. 자, 암꽃이 있다라는 것은 수꽃이 따로 있나? 그쵸? 저희 필기를 공부하신 분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암꽃과 수꽃이 따로따로 있는 꽃을 저희가 단성화다 라고 했었어요. 그쵸? 단성화 중에서도 자웅이 한 나무에 같이 있다. 자웅동주. 자웅이 다른 나무에 있다. 자웅이주다라고 한다고 했어요. 소나무는 대표적으로 뭐였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자웅동주였다. 암꽃과 수꽃이 같은 나무에 있다. 제가 이 한 나무에서 위쪽에 있는 암꽃을 찍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암꽃이 있고 주로 이제 아래쪽에 수간의 아래쪽에 수꽃이 있고 수간의 위쪽에 암꽃이 있어요. 이것도 자연의 섭리인데 이 주로 이제 암꽃이 수간의 위쪽에 있는 이유는 자체 내에서 수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요. 다른 나무의 수꽃으로부터 꽃가루를 받아서 수분을 하고 수정을 하기 위함이에요. 같은 나무 안에서의 수정을 막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수간의 약간 상층부에는 암꽃이 하층부에는 수꽃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줄기에서도 암꽃과 수꽃이 같이 있기도 합니다만 보통 그렇다. 자, 그래서 소나무는 자웅동주였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 필기 때 공부하셨던 자웅동주의 수종들을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 뭐였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소삼, 오호참이었죠. 오호참가까지 합시다. 오참각
참까지만 외워도 되지만 소사모참 이랬어요. 이때 소가 바로 소나무예요. 자, 웅이 암꽃과 숫꽃이 한 나무에 있다. 하지만 따로따로 있다. 암꽃, 숫꽃이. 그래서 소나무, 삼나무, 얘는 오리나무, 얘는 호두나무. 이것은 참나무류, 가는 가래나무. 이런 것들이 암수가 다르다. 암수가 다른 꽃이다라는 거. 자, 두 번째로 또 소나무 하면 또 필기와 연관지어서 알아둬야 될 것이 소나무는 여러분 매년 솔방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자, 2년마다 열매 성숙이었던 거 개화결실 주기가 2년이다. 자, 소나무는 이렇게 5월경이면 암꽃과 숫꽃이 이렇게 따로따로 펴요. 그래서 숫꽃에서의 여러분 그 꽃가루 노란 꽃가루가 왜 5월에 우리 그 노란 그 송화가루라고 하죠. 그것이 날리는 계절이 있지요. 그때 이제 숫꽃이 피고 암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암꽃이 피는 시기가 이제 5월쯤이에요. 그래서 5월쯤에 이렇게 암꽃이 생겨요. 그 암꽃이 생기고 그 해에는 크게 자라지 않다가 다음에 가을쯤 되면 얘가 이제 작은 솔방울 형태로 이제 점점점 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다음에 수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을에 열매가 성숙해서 우리가 아는 큰 솔방울, 누런 솔방울의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런 솔방울에서 종자가 낮출되면서 그러면서 다음 후대를 생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나무는 2년마다 열매 성숙이었고 자, 그러한 수 중에는 뭐가 있었다? 수종에는 여러분 또 소상굴잣이 있죠. 이것도 소나무, 상수리, 굴참, 잣나무. 참나무는 1년마다 열매 성숙인 게 있고 이 상수리와 굴참처럼 이렇게 2년마다 열매 성숙인 게 있죠. 그래서 소상굴잣은 2년마다 열매 성숙을 하는구나. 소나무는 이렇게 올해 암꽃이 생겨도 올해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수정을 한 다음에 그때 솔방울로 이제 막 크게 커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을에 우리가 아는 그러한 모습의 누런 그 나무 목줄 모양의 솔방울이 생기는 구나 성숙을 해서. 그래서 그렇구나. 자, 이런 기작을 좀 이해를 하시면 이런 것들이 쉽게 좀 외워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소나무는 이엽속이었어요. 형태로는. 그리고 해송 즉 곰솔이라고 하는 잎과 비교했을 때는 잎이 좀 짧으면서 부드러워요. 그에 반해 해송은 굉장히 굵고 두껍고 길고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소나무의 수간 아래쪽이에요. 수간 아래쪽이라 제가 사진 찍기가 좋아서 이렇게 찍은 거고 방금 위는 아까 위쪽은 좀 이렇게 제가 위에서 찍은 건데 자, 요게 바로 뭐냐? 아까 설명드렸던 숫꽃이라는 거예요. 암꽃은 빨개졌죠. 자주색을 띠고 있고 숫꽃은 이렇게 노랗게 생겼고 겉에 이렇게 꽃가루가 이제 이게 점점 성장을 하면서 조금 길어져요. 그러면 이제 꽃가루가 생기고 5월, 6월이면 그러한 송화가루가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숫꽃의 모습들입니다. 계속 소나무의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 빨간 것 우리 가지 끝에 보면 빨간색 그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작은 솔방울처럼 생기기도 하고 빨간색의 요런 것들이 나왔는데 요게 바로 여러분 뭐냐면 겨울룬이에요. 겨울룬. 우리 소나무의 겨울룬은 요렇게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그에 반해 조금 이따 보여드리는 곰솔 즉 해송의 겨울룬은 하얀색 털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완전 겨울룬이 달라요. 잎도 다르지만 겨울룬도 달라요. 그래서 요걸 보고 또 소나무냐 해송이냐를 판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겨울룬이 붉은색을 띠고 있구나. 자, 그리고 얘가 바로 소나무의 종자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나무의 솔방울 있죠, 여러분. 소나무의 솔방울 이렇게 여러분 하나하나 인편이라는 목줄부에 조각이 달려 있어요. 그걸 이제 인편, 목편이다라고 하는데 그 인편을 이렇게 제껴 보면 그 안에 이렇게 종자가 두 개씩 이렇게 얹혀져 있어요. 그래서 솔방울이 성숙을 하면 인편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이런 종자가 두 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다음 세대가 또 발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인편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작을 알면 저희 조림학에 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요 그 소나무하고 그리고 해송하고 두 개의 어떤 형태적 차이 이런 것도 우리 필기에서 또 문제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공부하실 게 바로 해송 또는 곰솔이다라고 불러요. 주로 바닷가 쪽에서 나는 소나무다라고 해서 해송 또는 곰솔이다라고 부르는 게 얘가 여러분 수간이 아까 일반적인 소나무는 다른 말로 또 육송이다라고 해요. 얘는 해송이고 바닷가 쪽에서 나는 것이라 해송, 육지 쪽에서 나는 소나무라 육송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육송인 소나무는 수간이 주로 붉은색인데 이 해송의 즉 곰솔의 수간은 주로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흑송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한번 제가 또 적어볼게요. 소나무는 수간의 색깔로 저기 육지에서 나는 소나무다라고 해서 육송, 또 수간이 주로 붉다라고 해서 적송, 뭐 여러 가지로 불러요. 그럼 우리 저기 해송, 해송은 곰솔이라고 할까요? 곰솔은 그에 반해 바다에서 나는 소나무다라고 해서 해송, 수간이 주로 시커매요. 붉지 않고. 그래서 이걸 흑송.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이 있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하층식생의 문제로 얘가 나왔다. 그러면 해송이나 곰솔로 적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자 보세요. 요게 이제 뭐냐? 겨울론이에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겨울 그 소나무의 겨울론 같은 경우는 붉은색을 하고 있고 띠 같은 것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얘는 이 해송의 겨울론 같은 경우는 하얀색 털로 덮여져 있어요. 그리고 뭔가 호리병 모양 같은 거 굉장히 매끈한 호리병 모양으로 하고 있고 하얀색 털로 덮여 있다. 그리고 잎이 굉장히 억세고 두껍고 빳빳하다. 그럼 얘는 여러분 뭐다? 그냥 일반 소나무가 아니라 해송이다. 곰솔이다. 특히 저희가 강원도 지역에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일반 소나무보다 해송이 훨씬 더 잘 나와요. 곰솔이 훨씬 더 잘 나와요. 그래서 곰솔의 잎을 지금 저 앞쪽에서 방금 보셨던 사진과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뭔가 굉장히 빳빳해 보이고 굉장히 뾰족할 것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뻗어 있는 모습들을 하고 있죠. 소나무 잎과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 해송의 잎을 한번 따서 이렇게 손에다 두었어요. 굉장히 길이가 길죠. 우리 일반 소나무 잎 같았으면 이렇게 길지는 않았을 건데 굉장히 잎이 길고 잎이 두껍고 뻣뻣하다. 그리고 얘도 여러분 일반 소나무와 마찬가지로 이엽속이다. 그쵸? 하나의 그 다발에 두 개씩 이렇게 묶여져 있다. 그래서 이엽속이다라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해송도 곰솔도 지금 보니까 어린 솔방울이 열렸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 성장 기작은 똑같아요. 얘도 원래는 전년도에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암꽃이 열리고 걔가 지금 다음 연도에 어느 정도 성숙해서 어린 솔방울이 된 모습이에요. 그 수정을 하고 어린 솔방울이 된 모습이고 이것이 다음에 가을에 뭐가 되는 거? 성숙한 솔방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쪽에 누런 거 이게 뭐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숫꽃. 숫꽃이 이제 5월이 한참 지나고 나면 이렇게 누래지면서 이제 다 떨어집니다. 가루를 다 날리고 나면 꽃가루를 날리고 나면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해송의 모습입니다. 훨씬 더 뻣뻣하다라는 거. 자 이제 세 번째로 보여드릴 게 리기다 소나무다. 자 리기다 소나무는 뭔가 리기다 하니까 일본 나무인가가 아니라 미국 소나무예요. 그래서 리기다 소나무를 미국 소나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다 제 손이에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다라고 했었죠. 여기 보시니까 잎이 하나, 둘, 세 개로 이루어져 있네요. 소나무와 해송은 잎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리기다 소나무는 잎이 세 개이다. 그래서 여러분 잎이 세 개인 게 외우기 좋은 게 리기다예요. 그죠? 글씨가 하나, 둘, 세 개라 잎이 세 개구나 이렇게 외워주시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잎이 세 개인 게 만약에 하층생으로 침엽수로 나왔다 그럼 그건 무조건 리기다예요. 두 개면 소나무나 아니면 해송이고 세 개면 리기다예요. 물론 이렇게 생긴 침엽수 중에 세 개인 건 테다 소나무라고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하층생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세 개면 리기다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주 미니미니한 솔방울 같은 게 있네요. 얘가 바로 제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암꽃이 있죠.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아직 솔방울이 되지 않은 상태의 암꽃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암꽃 또는 뭐 굉장히 아직 성숙하지 않은 솔방울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안에 씨들이 밑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가 수정이 되면 나중에 종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자,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거. 그럼 리기다는 잎이 세 개구나. 소나무처럼 생겼는데 잎이 세 개야. 그럼 그것은 리기다 소나무다.
자, 리기다 소나무의 특징은 또 뭐냐면, 물론 이제 거기 감독관님들이 이렇게 수강까지 뽑아가지고 갖다 놓지는 않겠지만, 시험 보실 때, 요건 리기다 소나무의 특징이라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리기다 소나무는 여러분, 다른 소나무와 다르게 수간의 잎이 이렇게 나요. 수간에 굉장히 잎이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좀 나는 게 리기다 소나무의 또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요거는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 뒤에 보면 뭐 개암도 보이고 여기 다 개암이에요. 이거 저희 동네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소나무 종류에 대한 것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자 잎이 두 개야. 그럼 뭐 아니면 뭐라고 여러분? 소나무 아니면 해송이다. 근데 제가 아까 해송이 길고 두껍고 뻣뻣하다. 얘랑 누가 더 길고 뻣뻣해 보여요? 얘죠. 그럼 얘가 뭐겠어요? 아, 해송, 즉 곰솔이구나. 그러면 얘는 일반 소나무네. 자, 잎이 이렇게 세 개가 나왔다. 그럼 얘는 뭐라고 여러분? 리기다라고요. 그럼 이제 배우지 않았는데요. 여기 잎이 5개? 이건 뭐냐 여러분? 잣나무다. 잣나무는 잎이 이렇게 5개인 게 굉장히 특징적이죠. 우리 조경수로 스트로브 잣나무도 있죠. 스트로브 잣나무는 일반 잣나무보다 잎이 굉장히 작고 굉장히 가늘어요. 그쵸? 그게 특징인데 학생으로서는 스트로브 잣나무는 안 나와요. 이렇게 5개가 있다 그러면 아 이건 잣나무다 라고 쓰시면 되고 3개다 그럼 리기다라고 쓰시면 되고 2개인데 아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겨울눈이 보였다든가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또 잎의 굵기라던가 뭐 두께라던가 이런 걸 참고해서 해송 아니면 소나무를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의 강원도 지역이나 바닷가 쪽에 있는 지역들은 거의 해송이나 곰솔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침엽수 네 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편백을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가 편백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주변에서 뭐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굉장히 우리가 많이 보는 식생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조금 침엽수예요. 침엽수긴 침엽수인데 부들부들한 잎을 하고 있고 앞뒤로 이렇게 납작한 듯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떤 나무가 있냐면 편백이 있고 또 측백이 있고 화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들어보긴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요거 이번에 이제 보시면서 자 이렇게 편백은 제가 이제 이렇게 생긴 것은 편백, 측백, 화백 중에 하나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뒤로 돌려보았을 때의 모양에 따라서 이 세 개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를 돌려보았을 때 우리 기공이다라고 해서 증산작용을 하고 공기 순환을 하는 그 통로가 되는 조직이 있어요. 기공. 그것도 이제 조림하게 나오는 거죠. 그 기공이 하얀색 선인데 Y자 모양이면 편백이다. 측백은 하얀색 기공선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앞뒤가 같아. 그 화백은 약간 이렇게 나비 모양이에요. 이렇게 하얀색 나비 모양 또는 W자 모양이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기공선을 보이면 그것은 화백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남부 쪽에 우리 편백은 여러분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침엽수예요.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침엽수이기 때문에 주로 남부 지역에서 시험에서는 편백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편백인 건 그럼 어떻게 확인하느냐? 바로 이 Y자 기공선이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긴 건 편백, 측백, 화백이다. 뒤를 둘러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측백이고요. Y자 모양의 기공선이 있어. 편백, 이 나비 모양 또는 W자 모양의 기공선이 있어. 그럼 화백인데 화백도 잘 안 나와요. 편백 아니면 측백인데 남부지방에선 편백이 잘 나온다. 자, 뒤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뒤를 돌린 거예요. 지금 가을쯤에 이 편백의 그 솔방울 구가가 지금 열린 모습이에요. 굉장히 작은 콩알만 하죠. 이렇게 생겼고 나중에 이것이 벌어지면서 이음편이 벌어지면서 거기서 종자가 떨어져요. 자, 뒤를 돌려봤더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뭔가 헛그무리한 게 보이시죠? 근데 저는 이제 자세히 보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자세히 안 보이니 제가 요거를 한번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하얀색 뭐 이렇게 기공선 같은 게 이게 기공선이에요 여러분. 기공들이 모여 있어서 하얗게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바로 이렇게 Y자 모양으로 돼 있구나. 아, 편백은 그렇구나. 라는 걸 이 사진을 통해서 명백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끝에 이렇게 달린 게 여러분 수꽃, 아까 말한 수구화수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놓고 찍어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백은 Y자구나.
자, 이번엔 노간주. 자, 저희 침엽수 중에 하층 식생의 단골이죠. 노간주. 왜냐하면 이 노간주 나무가 산속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나무기 때문이에요. 침엽수 중에서도.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제가 이게 관악산인가 어디 등산을 갔다가 위에서 노간주 나무가 있길래 한번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렇게 하층 식생으로 좀 노간주 나무가 산에 가면 특히 산속에 가면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등성이 같은 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간주 나무도 침엽수예요. 침엽수인데 앞에서 보셨던 소나무나 해송 이런 침엽수와는 다르게 잎이 짧으면서 굉장히 날카롭고 빳빳하다는 거. 한 2cm 길어봤자 3cm 정도의 길이를 하고 있으면서 짧고 굉장히 날카롭고 빳빳하다. 그래서 자세히 제가 노간주를 찍은 모습이고요. 요렇게 생겼다. 굉장히 좀 짧은 아까 뭐 해송이나 소나무나 뭐 잣나무, 리기다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짧고 하나의 더 특징적인 큰 특징이 뭐가 있냐면 요거예요. 제가 요걸 또 이제 확대를 한 사진인데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의 줄기를 중심으로 짧고 날카로운 잎이 어떻게 됐냐? 하나, 둘, 세 개가 하나의 줄기 같은 지점을 통해서 어떻게 세 개가 나란히 돌려놨죠.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건 바로 노간주 나무이다. 자, 노간주 나무도 하나, 둘, 세 개 노간주죠. 그러니까 잎이 세 개가 하나의 점을 줄기의 하나의 지점에서 세 개가 둘러나는구나. 그리고 이게 소나무처럼 잎이 긴 게 아니고 빳빳하게 짧은 잎이다. 한 2cm, 3cm 정도 되는 그러한 잎이 이렇게 돌려나는구나. 여기도 보면 하나, 둘, 세 개 돌려놨죠. 여기도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돌려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하층생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만져본다던가 자세히 보거나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간주 나무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만 알면 이것도 자주 나오는 식생이고 또 쉽게 맞출 수 있는 식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일본 이깔나무 침엽수의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필기를 공부하시는 분은 낙엽송과 일본 이깔나무가 당연히 같은 건지 아셔야겠죠. 같은 나무인지. 자, 얘는 왜 이름이 낙엽송이었죠, 여러분? 소나무, 침엽수 종류인데 낙엽을 하기 때문에 낙엽송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림학에서도 낙엽을 하는 그러한 침엽수들이 몇 개 있었다. 원래 침엽수는 여러분 상록수다라고 부르죠. 늘 푸른 잎이 사시사철 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낙엽을 하는 게 있다. 가을에 그런 것에는 낙엽송, 즉 일본 이깔나무가 있었고, 뭐 은행나무도 있었고, 메타세콰이어도 있었고, 요런 나구송도 있었고, 요런 것들이 그랬죠. 그래서 그 낙엽을 하는 침엽수도 몇 가지 알아두어야 했었어요. 조림학에서. 자, 일본 이깔나무 낙엽송, 제가 이것은 낙엽을 한 낙엽송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것도 산속에 깊은 산속에 가서 찍은 거여서 다 떨어지고 여기 이제 그 솔방울, 작은 솔방울들, 마른 솔방울들이 겨울에 달려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초봄이었어요. 어디 휴양림에 갔다가 전년도에 솔방울이 달려 있고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작은 잎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마치 붓처럼 하나의 다발에서 굉장히 여러 개의 잎이 나죠. 이게 바로 또 낙엽송의 특징이에요. 얘는 잎이 20에서 30개 정도 이렇게 다발로 묶여나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작은 잎이 굉장히 초봄에 지금 나고 있는 사진을 제가 찍은 거예요. 너무 귀여워서. 그리고 이게 솔방울. 낙엽송의 솔방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나무의 솔방울처럼 크지 않다. 제가 이게 제 손이니까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본 잎갈나무는 잎이 이 구가가 여물게 되면 뒤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잎갈나무는 안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다물어져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게 또 일본 잎갈나무와 우리나라 잎갈나무의 또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 20-30개씩 이렇게 다발로 묶여나는 게 특징이다. 그럼 자, 이제 얘가 잎이 좀 더 전개됐을 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한 6월쯤이었나요? 그래서 잎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다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20-30개의 잎들이 다발로 이렇게 묶여서 다발로 나는 게 특징이다라는 걸 그걸 또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게 또 문제는 이제 이런 나무들을 저희가 하층식생의 문제를 감독관들이 낼 때 위쪽의 가지를 좀 잘라서 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보세요, 여러분. 자, 아래쪽은 엽속으로 이렇게 묶였어. 다발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 아, 얘 낙엽속인 것 같아. 근데 위쪽을 봤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묶여서 났나요? 아니죠. 하나씩 났네요. 그쵸. 이러면 또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낙엽송의 특징이 뭐냐면 기존에
가지, 작년도에 전년도에 자란 가지들에서는 이렇게 잎들이 이렇게 몇십 개씩 묶어서 나요. 그런데 새로운 가지, 자 이게 올해 난 새로운 가지들이에요. 새로운 가지들에는 잎이 어떻다? 하나씩 나는 게 또 특징이다. 그러니까 하나씩 났더라도 이렇게 다발이 있다. 그러면 그건 낙엽송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발이 하나 두 개라도 있다. 그럼 낙엽송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얘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 나더라도.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제 화렵수를 또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조금 시간이 길어지네요. 설명을 많이 드리다 보니. 자, 화렵수 이것은 바로 여러분 북나무예요. 북나무. 북나무는 왜 이름이 우리 불다 할 때 저 북나무죠. 왜냐하면 가을에 굉장히 빨간 단풍이 정말 붉은색의 단풍이 열려요. 제일 먼저. 그래서 이름이 북나무라고 불리고 저희 집 주변에 굉장히 많은 나무입니다. 자, 북나무는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가 우상복엽이다라고 부르는 잎들이 있어요. 우상복엽, 기우 형상상, 즉 기세 형상을 한 그러한 복수의 잎이 달렸다 해서 우상복엽이다라고 해요. 날개 형상으로 하나의 줄기를 중심으로 나란히 난 형태를 우상복엽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의 줄기를 중심으로 나란히 났죠. 근데 이거는 줄기라고 하지 않고 잎이 연속적으로 붙은 줄기를 엽축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의 엽축에 잎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란히 난 이런 우상복엽의 잎을 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 작은 잎이 아니에요. 진짜 딱 요 정도의 크기입니다. 아니 요거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네요. 조금 더 큰 그러한 형태를 하고 있는 북나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북나무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 여기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 옆축에 무언가가 붙어 있어.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이걸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옆축에 또 다른 작은 잎들이 날개가 붙어 있지요. 옆축에 이러한 날개가 붙어 있는 것이 북나무의 굉장히 큰 특징이다. 그래서 이러한 큰 잎이 우상복엽으로 붙어 있고 옆축에 날개가 달렸다. 그러면 이건 뭐다 여러분? 북나무다라는 거. 북이 여러분 북이 아니다. 쓸 때 불나무다라고 잘 써주셔야 됩니다. 라는 거. 제가 몇십 년 전인 거죠. 그때 산림기사 시험 볼 때 이 나무가 나왔어요. 저도 이 옆축 하나 열심히 이어서 가서 이걸 맞췄었죠. 그래서 여러분도 북나무 나오면 이것도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나무. 자, 이제 청밀의 덩굴이다 해서 저희 덩굴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면부보다는 조금 산속으로 들어가야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뒷산이 좀 산속에 있는 그러한 덩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산에는 많이 있지가 않았어요. 조금 몇 개 있어서 제가 마침 찍은 건데 얘는 여러분 그냥 보기에도 잎이 후들후들 얇아 보이나요? 아니죠. 잎이 굉장히 두꺼운 혁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 난데림에서 볼 수 있는 좀 두꺼운 잎 있죠. 그러한 형태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냥 보면 약간 이 끝이 원래는 뾰족해요. 근데 이 끝이 뒤로 들어 누워요. 그러다 보니 앞에서 보면 이렇게 하트 모양처럼 돼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쵸? 이렇게 하트 모양처럼의 잎을 하고 있으면서 잎이 연맥이 이렇게 세로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로로 돼 있죠. 이렇게 많게는 5개, 적게는 인맥이 3개씩 해서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으면서 심장형이다라고 불러요. 이 끝이 뒤로 홀라당 넘어가면서 심장형의 모양을 하고 있으면 이것은 바로 뭐다 여러분? 청밀의 덩굴이다. 그래서 청밀의 덩굴의 잎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잎이 비교적 두껍고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심장형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인맥이 세로 이렇게 인맥이 길게 발달을 했다. 그리고 어딜 봐도 덩굴손이 있으니 덩굴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청밀의 덩굴 하고 우리 또 청가시 덩굴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것도 다 교재에 있습니다. 자, 청밀의 덩굴에서 청가시는 가시가 있어서 청가시고 청밀에도 여러분 보시면 가시가 있다 없다 있어요. 줄기에 보시면 짧고 굵은 가시가 있어요. 그에 반해 청가시는 굉장히 얇고 가늘고 긴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청밀의 덩굴이구나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가막살 나무가 되겠습니다. 가막살도 시험에 잘 나오는 식생 중에 하나죠. 가막살 나무는 잎에 큰 연맥도 있지만 잔주름이 되게 많은 게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조금 여름이 되면 이게 좀 엽색도 진해지고 잔주름도 좀 없어지는 편입니다만 이렇게 가운데 연맥을 중심으로 연맥들이 많고 연맥도 굉장히 많지만 그 사이사이 또 굉장히 많은 잔주름의
그것이 또 특징이고요. 끝에 톱니 부분이 정말 딱 톱니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이 가막살 나무의 특징이다. 이게 가막살 나무의 봄의 모습이에요. 봄에 잎이 굉장히 파릇파릇한 잎이 난 모습이고 꽃봉오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뭉쳐서 한데 뭉쳐서 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꽃이 어떤 색이냐? 요렇게 하얗게 꽃이 핍니다. 이렇게 다발로 있는 꽃들이 하얗게 꽃이 피고 엽색이 조금 더 진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이게 아까 방금 그 꽃이 이렇게 붉게 처음엔 이 초록색이었겠죠. 점점 이렇게 붉게 물들면서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잎도 색깔이 약간 이제 낙엽색이 조금 나오기 시작한 그 무렵입니다. 10월 뭐 요때쯤 됩니다. 이게 가막살 나무. 자, 그 다음에 물오리 나무입니다. 자, 요게 물오리인데 물오리 나무 잎도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가장자리에 있는 잎의 가장자리를 톱니라고 하지만 그 톱니 전에 잎에 크게 생긴 그 어떤 들어간 부분이라든지 크게 생긴 갈래, 우리가 이걸 결각이다라고 부르는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결각이 크게 있고 하나 둘 물결망으로 이렇게 크게 들어간 결각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다시 잔톱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손처럼 큰 결각들이 있고 또 그 안에 잔톱니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둥글고 큰 형태를 하고 있는 게 물오리 나무예요. 이 오리나무 종류는 물오리, 오리, 사방오리가 다 잎이 다르게 생겼어요, 여러분. 또 그게 굉장히 특징적인, 잎이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특히 물오리는 다른 여타 오리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잎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결각들이 있고 그 안에 또 작은 톱니가 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원형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거를 어느 정도 크기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손에 올린 모습이에요. 손에 올리면 요 정도에서 크기서부터 손을 덮는 것까지 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물오리의 바로 구가, 즉 열매인 거죠. 이게 덜 성숙한 거고 이게 다 성숙해서 종자가 떨어진 모습이에요. 종자가 굉장히 작아요. 몇 미리 정도 되는 종자가 많이 이 물오리 안에 있죠. 그래서 요거는 주로 햇빛이 잘 오는 그 이면부 같은 데나 그런 데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생강나무. 자, 아까 북나무와 마찬가지로 생강나무도 나왔다 하면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식생입니다. 특징만 잘 알고 계시면 딱 한 가지 특징. 자, 생강은 삼지창이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삼지창이다. 삼지창의 잎의 결각을 가지고 있는 게 흔하다, 흔치 않다, 흔치 않다. 생강나무는 삼지창이다를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뒤쪽을 가면 삼지창은 아니에요. 생강나무를 주로 이제 선생님들이 요 앞에 있는 걸 그래도 잘라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삼지창이 하나라도 또는 두 장이라도 보였다. 그러면 그것은 생강나무이다. 자, 생강나무는 왜 생강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잎을 비벼보잖아요. 냄새를 맡아보면 굉장히 좋은 생강향이 나요. 그래서 이름도 생강나무예요. 야, 이러한 식생은 우리가 뭐 산의 초입에 뭐 등산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절에 어디 간다던가 좀 산속에 있는 공원을 간다던가 그러면 주변에 굉장히 많이 보여요. 혹시나 주변에 눈여겨보시다가 삼지창이 있으면 한번 뜯어서 이렇게 비벼서 냄새 맡아보세요.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비벼가지고 주머니 같은 데 넣으면 되게 은은하게 향이 나요. 그래서 집에 갈 때는 꺼내 버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 바로 요 생강나무이다. 생강나무 잎 다시 한번, 이건 조금 더 엽색이 진해졌죠. 조금 더 여름에 중간에 더 들어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귀나무. 와, 우리 자귀나무도 굉장히 많이 필기 때 들어보셨어요. 자귀나무는 뭐였냐면 여러분, 그 종자로 따지면 콩과 우리 협과다라고 했었죠. 꼬투리 협자다 해서 콩과 같은 꼬투리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해서 협과 콩과라고 했었어요. 그거 바로 사진 보여드립니다만, 자, 자기나무는 보니까 얘도 우상복엽이에요. 여기에 줄기가 있고 우상이 되어 있고 또 이 작은 줄기에도 또 우상복엽이 되어 있어요. 얘는 요 하나의 잎이 여러분 한 1cm, 1.5cm, 2cm까지는 한 2cm, 큰 건 2cm도 있겠네. 한 그 정도의 작은 잎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상복엽의 잎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약간 애가 쫙 피지 않고 약간 오므려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죠. 이 자기는 수면운동이다라고 해서 밤낮이 달라져요. 뭐냐면 밤에는 활짝 폈다가 낮에는 우리 미모사 알죠, 여러분? 건드리면 착 줄어드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낮에는 얘가 잎이 촥, 그러니까 낮에는 촥 폈다가 밤에는 잎이 촥 붙어요. 그걸 우리 수면운동이다라고 하는데 자기나무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잎이 지금의 다른 여타 화렵수하고는 너무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자기나무다라고 바로 아실 수 있어야겠죠.
자기 나무는 여러분 한여름에 꽃이 펴요. 공작 단풍 같은 꽃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꽃들이 달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여름에 어디 박물관 가다가 밖에 작은 나무가 있길래 멀리서 한번 찍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식이다. 이렇게 뭔가 열대에서나 자랄 것 같은 모습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잎이 전혀 다른 화렵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를 맞추시기가 쉽죠. 자, 아까 제가 자기 나무는 이제 콩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세한 요 잎의 모습, 굉장히 작은 잎들을 하고 있는 우상복엽이다. 자, 이게 이제 자기 나무가 한여름에 피는 꽃이에요. 핑크색 공작같이 생겼죠. 그래서 그 잎자루가, 그 꽃자루가 굉장히 길고 그에 이제 이렇게 실과 같은 꽃들이 쫙 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협과 또는 콩가라고 했던 것, 콩깍지와 같은 열매를 맺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죠. 뭐 아까 아카시라든지 뭐 쌀이라든지 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콩가, 협과였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종자가 안에 쬐끄맣게 이렇게 열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12가지 하층 식생을 좀 긴 시간 동안 봤네요. 그래서 조금 길게 하면 조금 이제 중간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십몇 분씩 좀 잘랐어야 했는데 이번 거는 이제 12개 이렇게 많지 않아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12가지 오늘 나온 것들 하층 식생으로도 굉장히 잘 나오는 식생들이고요. 그리고 저희 필기 때도 방금 알아두셨던 형태라든지 이게 무슨 과에 속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면 필기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특히 조림하게. 그러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고, 더 많은 하층 식생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도 제 교재를 가끔씩 그래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말 제가 1, 2년간 쓴 게 아니다. 다년간에 걸쳐서 사진도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많이 산을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187장이 들어가 있고 다양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공부하시면 좋고, 물론 작업형에 대한 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진을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고, 다음에 또 다른 어떠한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것으로 다음에는 뭐 이렇게 소나무만 집중적으로 해볼까 싶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공부하셨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기회 때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